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국회 상황도 일촉즉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한국당은 이렇게 맞서고 있고 여당과 4+1 정당 협의체에서는 공수처와 선거제도 개선안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선거법 운명의 날 오늘이에요. 민주당은 늦출 수 없다. 개혁 민생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은 의회 쿤데타가 임박했다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끈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4+1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한 번 충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송철호 측에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선거 각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선거 각본.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건 송철호 캠프에서 만든 선거 각본대로 당정청이 움직였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압수수색 때 문건을 확보했고 선거 전 송 시장 측근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 송철호를 단독 공천할 것, 그리고 청와대와 공약을 협의할 것, 그리고 장관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울산을 방문할 것. 이 세 가지 골자가 다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야권 유력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이 각본에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더욱더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누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의 석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본조사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비조사를 마쳐서 자, 이제 본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비조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었다라면 본조사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예비조사에서 서울대학교 측이 본조사 때 뭔가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게 발견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본조사 들어갈 거 알고도 강의 신청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최소한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사진 두 장 보시죠. 12.12 자축한 역사의 죄인들.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켰던 12.12 군사 쿠데타 40년 되는 날을 맞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이 고급 식당에 모여서 오찬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정의당 부대표는요,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큰 소리로 대화를 주도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아니면 건강에 안 좋은 점 등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정의당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ICBM 위협에 미국이 ICBM 막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니투맨 3를 시험 발사할 준비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앞서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국제사회에 북한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눈 감아주던 단거리 미사일도 이 안보리에서 조목조목 미국이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심을 내리겠다. 압박 분위기 고치 묵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딪히고 있다. 미사일은 미사일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대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제목이 참 오늘 재밌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재소환. 왜 우리 정치권에는 계속해서 그때 그 사람만 나오느냐. 총리 후보, 이낙연 후보의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이 다 그때 그 사람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국 정치 늙어간다. 예, 맞습니다. 한국 정치 늙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 34살인가요? 최연소 여성 총리가 국무총리에 되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후임 거론 4명의 평균 연령은 69.5세. 너무 고령이다. 한국의 현직 장관 평균 연령은 60.6세. 이래서 어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30대, 40대 참신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국일보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불모지 여의도, 그때 그 사람만 재소환하지 말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참신한 인물 적극적으로 등용되고 발탁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